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초탄탄 생물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 수업을 내가 개강하는 목적은 뭐냐면 실제로는 9월 달에 기본반 개강하거든요. 근데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이 기초탄탄을 개강하는 목적은 내가 처음 한 십몇 년 전에 공무원 학원 나왔을 때 첫 시간 수업하고 교무실에 앉았는데 어떤 학생이 교무실 앞에서 쭈삣쭈삣 하는데 뭐 물어볼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물어볼 거 있냐고 그랬더니 딱 하나 너무 창피해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불러들여서 물어본다고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쭉 써놓고 첫 시간에 해놨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이산화탄소잖아요.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과학을 너무 소홀히 했고 고등학교 때는 문과라서 과학은 근처도 안 갔고 해가지고 C가 탄소인지 O가 산소인지 이것까지도 가물가물하대요. 중학교 1학년 때 과학 시간에 잠깐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물가물하다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의 중학교 때 좀 소홀히 하고 고등학교 때 과학을 전혀 안 한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기초탄탄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기초탄탄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어느 책에도 C 해놓고 탄소라고 해서 써 있는 책 없어요. 공무원 수험서에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렇게만 나와 있지 C 가로쳐놓고 탄소, O 가로쳐놓고 산소 이런 책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내 책밖에 없어요. 기초탄탄에.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가장 기본부터 해서 쭉 끌어올릴 거예요. 그런 순서로 해나가니까 우선 이제 7, 8 두 달 동안에 기초탄탄 공부를 완전히 해놓고 그 9월 달에 기본서 들어가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도 우리 생물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용어가 개정된 용어가 있는데 개정된 용어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구용어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하고는 좀 약간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용어 정리는 해놨는데 29쪽에 예를 들어서 보면 29쪽에 오른쪽 날개 부분에 개정된 용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뉴클레오티드가 뉴클레오타이드로 개정됐고 그다음에 시토신, 사이토신으로 이런 모양으로 해서 개정된 용어하고 구용어하고 이렇게 나란히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쉬운 것도 있지만 살짝 바뀐 거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티드 이렇게 살짝 바뀐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신경이 있으면 신경을 싸고 있는 요 이름을 우리가 개정되기 전의 용어는 수초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이과 출신이면 수초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초가 개정된 용어로 뭐로 개정됐는가? 마리집으로 전혀 다른 말로 개정이 된 거예요. 요거를 말고 있다 해서 마리집.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둘 다 해놨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용어와 개정된 용어가 막 혼용돼서 나와요. 서울시는 거의 대부분 개정된 용어로 나오는데 지방 쪽에서는 아직 구용어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용어는 이렇고 개정된 용어는 이렇다 해서 다 그 오른쪽 왼쪽 날개 부분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가 있으면 그 위에 있는 날개 부분 보면 금방 옛날엔 이렇게 배웠었던 용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또 간 김에 보면 왼쪽 오른쪽 날개 부분에 보니까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이라고 쭉 나와 있어요. 아무 페이지나 보면 다 OX 퀴즈 확인 콕콕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요건 그 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내가 해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 한 페이지를 쭉 공부하고 나서 OX 퀴즈 확인 콕콕을 쭉 풀어보면 그 페이지에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직접 쓰지 말고 오늘 수업했죠. 오늘 저녁에 복습할 때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 쭉 해서 직접 쓰지 않고 눈으로 보세요. 해답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직접 쓸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고 다음 주에 오기 전날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오세요. 그러면 거의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외워질 수 있도록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을 배열해 놓은 거니까 여긴 직접 쓰지 말고 눈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또 이제 배우면 순서대로 뒤에 문제를 해놨어요. 부록으로 150여 문제를 순서대로 쭉 배열해 놨으니까 200페이지죠. 200페이지에 보면 부록하고서
개념 확인 150제라고 돼 있어요. 그 문제가 거기 있는 문제가 배우는 순서대로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디까지 배웠다 그러면 그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아, 여기까지 배웠구나. 그럼 거기까지. 뭐 오늘 예를 들어서 7번까지 배울 예정인데 핵산까지 배울 거예요, 오늘. 그럼 7번 핵산 쭉 보면 7번에 핵산 나와요. 그럼 아, 여기까지 풀어갖고 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 꼬박꼬박 풀어갖고 오세요. 모아놓지 말고. 풀어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아마 복습이 충분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내년으로 해서 내년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그냥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지금 나가는 기초탄탄하고 기본서하고 심화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의, 동영상 강의로 듣고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 급하면 기초탄탄하고 기본서를 병행해도 돼요. 순서를 내가 그대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탄탄을 1단원에서 뭐 5단원 듣고 기본서에 그만큼의 수업 듣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둘 다 병행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너무 급한 수험생들은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고 내년을 대비한다 그러면 이거 먼저 탄탄하게 해놓고 기본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게 우리가 학습이죠, 학습. 배웠죠? 배웠으면 반드시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OX 퀴즈 오늘 풀어요. 오늘 수업한 거. 왜 다음 주 오기 전날 또 한번 풀어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거의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은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1단원부터 한번 쭉 들어가도록 합시다. 17쪽의 원자의 구조.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명체나 생명체 아니고 무생물이나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생물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뭘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세포로 구성해서 생명체가 형성이 되죠. 근데 세포도 뭘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단백질도 있고 지질도 있고 이런 분자들이 있겠죠. 그럼 단백질, 지질 예를 들면 단백질이나 또는 지질이나 핵산이나 이런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구성하고 있는 건 뭐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바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뿐이 아니고 모든 사물의 기본 단위는 원자로 되어 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건 없어요. 이건 더 이상 쪼갤 수도 없는 거고 가장 작은 게 원자라고 해요. 그럼 이 나무도 뭘로 되어 있는가? 나무도 원자로 되어 있죠. 나무도 식물 갖고 만들었죠. 원자, 쇠, 철 원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건 다 원자로부터 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첫 1단원이 가장 작은 기본 단위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원자의 구조,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자는 이쪽으로 갈게요.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그럼 이 원자 핵에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양성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 양성자. 플러스는 양성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가 있고 또 뭐가 있는가? 중성자가 있죠. 중성자는 전기의 성질을 띠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양성자와 전기의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는 중성자, 요거 둘이 원자 핵 속에 들어있죠. 원자의 가운데 있는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 주위를 누가 싸고 있는가 하면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양성자, 중성자 주위를 전자 마이너스는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것을 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아요.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양성자가 10개 있다 그러면 전자도 10개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꼴 제로.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가? 중성이다라고 얘기하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왜 그런가? 그러면 그 이유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같기 때문에. 그럼 중성자는 전기가 없는 거죠. 중성자니까. 그래서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자는 전기가 없고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따지는가?
원자의 원자 번호 먼저 따질게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30명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를 다 정해주죠. 그 1번은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해서 이름보다 번호를 더 많이 부르죠. 5번 오늘 뭐 누구 읽으라고 5번 일어나서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출석부에 번호가 있듯이 이 원자도 100종 이상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혼란이 와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주는데 번호가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다 달라요. 100종 이상의 원자마다 양성자 수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두 개 가지고 있는 거, 세 개 가지고 있는 거 해서 100개 가지고 있는 거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양성자 수를 무슨 번호로 해주는가? 원자 번호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원자 번호로 해요. 그럼 원자 번호 6번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벌써 딱 나야 돼요. 반에서도 5번 하면 누구 생각나고 6번 하면 누구 생각나고 하듯이 원자 번호 5번이다 그러면 누구 생각나고 6번이다 그러면 어떤 원자가 생각나요. 그런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라고 했으니까 뭐하고 똑같은 건가? 양성자 수와 뭐의 수가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자수가 같다 그랬죠. 그럼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이꼬르 무슨 수가 되는가? 전자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로 번호를 막아요. 그러니까 이거 10개 있으면 원자 번호 10번. 그럼 이것도 1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자도 원자량, 즉 원자의 질량이에요. 원자의 무게. 질량은 어떻게 따지는가? 그러면 원자량은 뭐하고 뭘로 원자의 무게를 따지는가?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 원자핵의 무게예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를 원자의 질량으로 해요. 원자의 무게. 그러면 원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도 있는데 얘 왜 무시하는가? 너무 가벼워서 질량에 무시를 해서 계산을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몸무게 달러 저울에 올라갔어요. 저울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가 얼마인가 해서 올라가 앉았는데 그 사이에 파리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저울 눈금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거든요. 그게 파리가 바로 전자예요. 그래서 이 원자의 무게를 다루려고 달아봤더니 파리 한 마리 앉았다, 파리 10마리 앉았다, 파리 100마리 앉았다. 그래도 무게 전혀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건 워낙 작으니까 무시한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뭐하고 뭘로 따지는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 단위, 가장 작은 기본 단위 원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 지금 설명한 걸 쭉 읽어보고 나갈게요. 제일 먼저 1번의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에 중심에 플러스를 띤 원자핵. 중심에 플러스를 띤 원자핵. 그리고 원자핵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 원자핵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 그러면 원자핵은 1번에 원자핵은 뭘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원자핵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 그리고 2번에 전자. 전자는 그 줄 중간에 마이너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런데 뭐하고 뭐가 같은가? 그러면 3번에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엇이다? 중성.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슨 자수와 무슨 자수가 같은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을 나타내는가? 중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4, 5번은 그 밑에 팁에 있는 걸로 외우세요. 팁에 원자번호와 원자량에서 원자번호는 뭘 원자번호로 따지는가? 원자마다 다 뭐의 수가 다르다. 양성자수. 그래서 원자번호는 양성자수고 이꼴 무슨 자수가 되는가? 전자수. 그래서 원자번호는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그리고 원자량 원자의 질량이라 한다. 그래서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뭐의 수는 무시한다? 전자의 수는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원자번호, 원자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워둘 거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원자, 그 밑에 원자번호와 원자번호, 질량수, 원자들을 보면 꼭 외워둘 거 수소, 질소,
탄소 먼저 할까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네,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이것의 원자 번호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 앞으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원자 번호, 양성자수, 중성자수. 원자 번호, 중성자수 하고 전자수, 질량수. 그래서 외울 건 뭐 외워야 되는가 그러면 원자 번호는 외워야 돼요. 예, 중성자수 이런 건 안 외워도 괜찮아요. 원자 번호만 외우세요. 그럼 원자 번호 수소는 1번이에요. 수소 원자 번호 1번. 탄소는 6번이에요. 질소는 7번. 산소는 8번.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만 외우면 돼요. 왜 네 가지인가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가 네 가지예요. 이거 말고 이제 마그네슘도 있고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게 요 네 가지니까 네 가지만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원자 번호 1번. 그럼 나머지들 뭘로 따지는가? 원자 번호는 뭘 원자 번호로 따진다라고 했는가? 양성자수니까 양성자수 1이죠. 그럼 뭐도 1인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1이죠.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성인가?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양성자수도 6개 있고 전자도 6개 있겠죠. 그러면 질소는 7번이니까 양성자수도 7개, 전자도 7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산소 양성자수 8개, 그래서 8번. 전자수도 8개 이렇게 되죠. 중성자수는 문제에서 가르쳐주고 나와요. 가르쳐주고 나오는데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중성자 없고 양성자하고 전자만 가지고 있어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요런만 예외예요. 중성자 없는 건 수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원자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가?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인데 1 플러스 0이니까 1이 되겠죠. 1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중성자수는 가르쳐주고 요거 물어봐요. 문제 나올 때. 그럼 중성자수 요건 6개, 요거 7개, 요거 8개예요.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인가? 그러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질량수니까 12.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질량수니까 14.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니까 16이 되죠. 그럼 중성자수는 양성자하고 똑같으니까 외울 것 같구나.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또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Na 이게 나트륨이에요. 외울 건 없어요. 예, 이게 나트륨. 그럼 나트륨은 얼마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거 11번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게 11이면 양성자수 얼마가? 11. 전자수도 11이죠. 근데 중성자가 11이 아니라 저건 특별하게 또 12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써준 거 외우라고 써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인가? 그렇죠.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니까 2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나트륨을 써준 이유는 이건 다 똑같으니까 뭐 똑같은 것보다 하는 거 아니라 이 소리예요. 다른 것도 많아요. 많아. 근데 우연히 요 세 개가 같을 뿐이지 다른 것도 많아.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양성자, 전자수, 중성자수 이렇게 따지면 되죠. 이것을 원자 번호와 질량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원자다. 원자는 더 이상 깰 수가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그래서 첫 페이지니까 한번 OX 기주하고 화학기호 그걸 쭉 해보면 정리가 되는가. 그래서 그것만 내가 해놓고 갈 테니까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제일 먼저 OX 기주에 보면 원자핵은 플러스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를 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원자핵은 플러스를 띤 양성자와 뭘로 되어 있는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OX 기주를 쭉 풀면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X가 되고 2번에는 전자는 원자 주위를 돌고 있으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맞죠? 5. 3번에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5. 맞죠? 4번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원자를 구분하기 위해선 중성자 수를 원자번호로 사용한다? 아니죠. 중성자 수가 아니고 뭐의 수를 원자번호로 사용하는가? 양성자 수를 원자번호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X. 5번에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의 합이다. 전자 수는 워낙 작아서 전자 수는 무시한다. 그래서 양성자 수와 뭐의 합인가? 중성자 수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확인 콕콕에 들어가서 그래서 5번도 X죠. 확인 콕콕 들어가서 원자의 은 플러스 전하를 띤 모와 그러면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2번에 원자핵 주위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뭐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돌고 있다. 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또 원자의 질량은 뭐와 뭐의 합인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 읽으면 외워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오기 전에 한번 요것만 내용 정리보다 요것만 한번 쭉 읽어보고 오면 돼요. 그럼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원소 중에서 동위 원소는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동위 원소를 알아보는데 동위 원소 알아보기 전에 원소의 표기 방법. 예를 들어서 뭘로 나와 있는가? 원자의 표기 방법이라고 돼 있죠. 원자라고 해놓고 좀 이따 원자 원소 구별하고 원자의 표기 방법에서 저기 책에 C가 나와 있어요. C는 뭐가 되는가? 탄소. 그럼 탄소는 저기서 6번. 내가 여러 번 쓰니까 여러분들이 안 외우려도 외워져요. 탄소는 6번인데 그럼 6번이면 요 6번이 바로 뭐가 되는가? 그러면 바로 원자 번호를 얘기해요. 원자 번호니까 바로 뭐의 수를 얘기하는가? 양성자 수를 얘기하죠. 이걸 전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질량수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자 번호 쓰고 이건 질량수. 그럼 탄소의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탄소의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12가 되죠.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 뭘 따진 숫자인가 그러면 질량수를 표시한 숫자예요.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그래서 원자를 쓸 때 이런 모양으로 써놓으면 이건 원자번호, 이건 질량수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소 같으면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면 질소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고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질소의 양성자 수는 몇 개인가? 7개. 그럼 질소의 중성자 수 몇 개인가? 그렇죠. 7개.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가 원자의 질량이니까. 이걸 보고 양성자 수 7개, 중성자 수도 7개, 전자 수 얼마인가? 전자 수도 7개가 되죠. 왜 그런가 그러면 양성자 수와 정자 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번호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양성자 수 몇 개냐, 중성자 수 몇 개냐, 전자 수 몇 개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질소가 어떤 질소도 있는가 그러면 이런 질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 질소는 어떻게 되는가? 양성자수. 이거는 이건 양성자수 7, 중성자수도 7. 그래서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질량수는 14. 그런데 이 질소는 양성자수 얼마가 되는가? 7. 그런데 중성자수가 질량수가 15이기 때문에 중성자수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8이 돼야 되죠. 8. 그렇다면 양성자수는 변함이 없는데 중성자가 하나 더 많아요. 그럼 이건 약간 불안정해요. 왜 그런가 하면 중성자 하나 띄어내려고 붕괴가 일어나려고 해요. 핵이. 붕괴가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럴 때 이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 이것을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질소의 동위원소라고 얘기해요.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의 뜻은 무엇인가? 동위원소. 원소 그러면 뭐의 수는 같고 양성자 수는 같고 뭐의 수가 다른가?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도 달라지는 것.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럼 전자수 다를까요? 같을까요? 전자수는 같죠. 왜 그런가? 양성자수가 전자수니까. 그래서 이 동위원소는 양성자수 같아요. 전자수 같아요. 그런데 뭐의 수만 다른가? 질량수만 다르죠.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르다. 그래서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동위원소는 뭐 하는 데 쓰는가 하면 이런 질소 말고 방사능을 띠는 동위원소도 있어요.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능을 띠기 때문에 추적하기, 물체 추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속에 아미노산을 넣어놓고 아미노산을 집어넣고 이 아미노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서 만들어지는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가 이걸 알아볼 때 아미노산에 동위원소를 포함해서 집어넣어요. 그럼 동위원소를 포함해서 이 동위원소인 아미노산,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집어넣으면 이 동위원소가 붕괴를 일으키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디 위치에 있는가? 여기 있다가 이놈이 여기 있다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다. 그럼 빨간색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구나 해서 추적하기가 쉬워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형광물질 딱 해놓고서 어디 가도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면 여기 위치 추적이 쭉쭉쭉 되고 있는 것.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원소를 추적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무슨 원소라고 얘기하는가?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따로 보면 질소 뭐라고 해요? 원자. 이것도 질소 원자. 이걸 합해서 그냥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원소에는 이런 원자도 있고 이런 원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하고 원자는 그냥 혼용해서 같이 써도 돼요. 원소라고 해도 되고 원자라고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라는 말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1번의 그림의 1번 원자의 표기 방법. 원자의 표기 방법에서 6이라고 써 있는 건 아래 써 있는 거죠.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원자 번호 양성자수 전자수. 그리고 위에 있는 12는 뭐의 수를 나타내는가? 질량수. 질량수는 뭐에다 뭘 합해 놓은 건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이다가 되죠. 그리고 2번에 동위원소는 뭐의 수는 같으나 뭐가 다른가? 양성자수는 같으나 무슨 수가 달라서? 중성자수가 달라서 제일 위에 있는 무슨 수가 달라지는가? 질량수가 다르다. 그래서 양성자수는 같으나 중성자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 그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끝에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능을 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해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킨다. 붕괴가 일어나면 방사능이 방출되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쉽게 추적을 한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 뒤에 뭐 탄소, 인, 황 이런 동위원소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와요. 나올 때 하면 되지 지금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탄소는 14라고 돼 있죠. 원래 탄소는 얼마겠는데? 탄소는 그렇죠. 6번이니까 위에가 12가 되죠. 네, 탄소 보면 탄소는 6번이니까 여기가 12가 돼야 되는데 탄소 6번 12. 그런데 탄소에 얼마라고 써 있는가? 14. 이것만 달랑 써놨어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네 가지 외워둬야 되니까. 그럼 탄소는 벌써 몇 번인가? 뭐는 변하지 않아요. 원자 번호는 절대로 안 변해요. 출석 번호 1년 내내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면 이 동위원소는 양성자수 몇 개 있는가? 6개. 그럼 중성자수 몇 개 있는가? 8개. 그래서 원자량은 얼마가 되는가? 14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줄 알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면 되지 탄소 뭐 14, 또 질소 15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민 32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동위원소의 뜻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3번에 질소와 질소의 동위원소 표시 방법에는 질소는 원자 번호는 얼마인가? 7이고 질량수는 14이다를 거기 표시해놨죠. 질소 원자 번호 7, 질량수 14. 그런데 질소의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얼마가 되는가? 7이고 질량수가 15이다.
그러면 중성자 수가 얼마가 되는가? 7, 15니까 중성자 수는 8이 되겠죠. 중성자 수는 8이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확인 고객 2번 보고 연습을 해봅시다. 2번에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그러면 8자 여기다 써야 되죠. 그럼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6, 여기다 16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된 산소인데 밑에 보니까 그런데 동위 원소인 산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동위 원소의 산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렇다면 그러면 동위 원소는 중성자를 10개 갖는다. 그러면 동위 원소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뭐는 변하지 않는가? 원자 번호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런데 중성자를 몇 개 갖는다라고 했는가? 10개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플러스 중성자 10개. 그럼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8이 되겠죠. 중성자 10개 가지니까 18개에다가 10개에서 18개가 18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산소 원자를 표시하면 5, 8, 여기는 18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산소의 원자 번호는 동위 원소인 산소의 원자 번호는 변하지 않죠. 8은 그대로 있고 원자 번호는 8이고 그다음에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8. 질량수는 18. 그래서 위첨자 아래첨자를 사용해서 화학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가 되죠. 이것을 동위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원소, 이건 일반적인 원소고 뭐의 수가 다른 것? 중성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수가 다른가? 질량수가 다른 것을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얘기하는가? 동위 원소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원자하고 동위 원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온은 무슨 뜻인가? 이온이란 말은 이온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먼저 알아보는가 하면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원자핵, 예를 들어서 산소를 봅시다. 산소는 원자번호 얼마가 되는가? 8. 원자량 얼마가 되는가? 16인데 이제 지금 옥텟 규칙할 때 16은 필요 없으니까 원자 번호만 갖고 따져요. 산소는 8. 그러면 8이면 원자핵 속에 양성자 몇 개 있다는 소린가? 8개 있죠. 그럼 전자는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8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자가 이 원자핵 주변에 구름처럼 떠 있어요. 이건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이 여기 있고 전자가 구름처럼 떠 있지 딱 이렇게 선으로 그어 있는 거 아니에요. 둥둥 떠 있는 구름이에요. 구름 위에 또 구름이 겹쳐 있고 그 위에 또 구름이 겹쳐 있고 구름 계속 겹쳐 있는 구름이에요. 거길 전자가 둥둥둥둥둥 돌아다니고 있지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뭐는 고정돼 있는가? 핵은 고정이 돼 있어요. 핵은 고정돼 있지만 전자는 그냥 구름 위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층이 안쪽 구름층이 있고 두 번째 쪽 구름층이 있고 세 번째 쪽 구름층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층이 하나, 둘, 셋, 넷 구름층이 있는데 가장 안쪽 구름층에는 2개의 전자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구름층에는 2개의 전자밖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밖에 안 들어가고 더 이상의 전자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다 채워지면 얼마가? 그 다음 쪽 구름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쪽 구름층에는 최대한 몇 개만 채울 수 있는가? 8개를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옥텟 규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 구름층엔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하다는 게 옥텟 규칙이라 그래. 그래서 가장 바깥쪽 최외곽 구름층에는 전자가 8개로 채워져야 된다. 그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2개 채웠어요. 근데 8번이잖아요. 8번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 둘, 셋, 넷,
5, 6. 그러면 안쪽에 2개, 바깥쪽에 6개, 그럼 합해서 8개 딱 맞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가장 바깥쪽에 몇 개가 돼야 안정한가? 8개를 채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체외곽 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체외곽 전자에 8개를 채워야 된다. 그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산소 원자예요. 산소 원자인데, 그럼 이 산소가 안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원자핵에 8개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하나, 둘, 또 그 주위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 6 안정되고 싶으니까 몇 개를 얻어오려고 하는가? 2개를 얻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선가 2개를 데려와요. 어떻게 데려오는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2개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 산소는 양성자 몇 개고? 8개. 중성자는 계산 안 해도 되죠. 전기율만 따지니까 전자 몇 개가 있는가? 8개.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양으로 되니까 산소가 양성자 몇 개가 됐는가?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런데 전자는 몇 개가 됐는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하고 어디선가 2개 데려왔잖아. 10개가 됐지, 10개. 그래서 이 산소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산소는 뭐가 2개 남아요? 마이너스 전자가 2개 남죠. 그래서 2개의 마이너스가 남는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럴 때 이놈은 뭐라고 하는가? 산소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온. 그러면 전자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을 때는 산소 뭐라고 하는가? 원자.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인가? 중성이다 라고 했는데 전자를 2개 데려왔으니까 전자가 2개 남잖아. 2개 남아서 이거는 산소 이온이라 그래서 마이너스 2개 가지고 있는 것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를 얻어서 이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부터 몇 개 있어야 되는가? 8개. 계속 2개, 8개, 8개, 8개 이런 상태로 돼요. 그래서 체외곽 전자의 8개가 되려는 것을 우리는 무슨 규칙이라고 하는가?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만 읽어보고 그 밑으로 나갈게요. 제일 먼저 이온의 뜻은 뭔가? 그러면 이온에서 옥텟 규칙 먼저 봐요. 옥텟 규칙에서 원자들은 항상 가장 안쪽에 전자는 몇 개가 되는가? 2개. 가장 안쪽에 2개. 그 다음 궤도부터 전자가 8개가 돼야 원자 자신이 안정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려는 경향성을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는 경향성을 무슨 규칙이라는가?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옥텟 규칙이란 마지막 전자가 몇 개가 되려는 8개가 되려는 경향성을 우리는 무슨 규칙이라는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산소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거 갖고 한번 보면 나트륨 한번 봅시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11번이면 양성자 몇 개 있는가? 11개 있겠죠. 그럼 원자핵에 양성자 11개 있고 그럼 이제 전자가 몇 개가 돌아야 되는가? 11개가 돌아야 돼요. 그러면 제일 안쪽 구름에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가? 항상 2개. 안쪽은 2개. 그럼 그 바깥쪽에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가? 8개를 채워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다 채워서 또 있어야 돼요. 11번이기 때문에 2개, 8개니까 하나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바깥쪽에 전자가 또 하나 돌아요. 그러면 전자가 옥텟 규칙에 따르면 체외곽에 전자 몇 개 있어야 안정되게 되는가?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8개 채우려면 몇 개 데려와야 돼요? 7개 데려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개를 벗어내거나, 얘를 떼어내면 8개 딱 맞잖아요. 그래서 7개를 데려오거나 한 개를 버리거나 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다 알죠. 어떤 게 더 쉬운가? 당연히 한 개 버리는 게 쉽지, 7개 데려오는 것보다. 그래서 얘는 한 개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한 개를 버려요. 버리죠. 그런데 어떤 놈도 있는가 그러면, 그래서 한 개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트륨 원자는 플러스 몇 개가 되는가? 11. 마이너스 몇 개가 되는가? 11의 원자니까. 그런데 뭘 하나 버렸는가? 전자를 하나 버렸어요. 전자를 하나 버리면 플러스는 몇 개가 되는가? 플러스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근데 마이너스는 몇 개가 되는가? 10개가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뭘 붙여야 되는가? 그렇죠. 플러스 하나가 남는다.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무슨 이온인가? 양이온이라고 해요. 양이온. 그럼 양이온이라면 전자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원자였었는데 전자 하나 버려서 나트륨 이온이 됐어요. 근데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17번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가? 염소라고 해요. 염소. 이건 나트륨, 이거는 염소. 그래서 염소는 17개. 그럼 안쪽에 몇 개 있겠는가? 2개 있어요. 그럼 그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는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딱 10개가 됐죠. 그런데 17번이니까 마이너스 17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17개니까 바깥쪽에 또 7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안정되려면 7개를 버리든지 한 개를 데려오든지 어떤 게 더 편한가? 한 개를 다른 데서 데려오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 나트륨은 누가 안 버렸나 하고 찾으러 다녀요. 근데 딱 버린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를 받아와요. 그래서 8개를 채워요. 그럼 얘는 하나 버렸고 얘는 하나 받아서 8개가 딱 채워졌어요. 그럼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염소는 Cl 원자는 플러스 17, 마이너스도 17,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런데 뭘 얻어왔는가? 전자를 얻어왔어요. 그러면 플러스는 몇 개가 되는가? 17개, 마이너스가 18개가 되면서 Cl 이온이라고 하죠. 그럼 뭐 하나 남는가? 전자 남으니까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온이라고 얘기하는가?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이온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나트륨과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딱 궁합이 제일 딱 맞는 거죠. 하나 얘는 버렸고 하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같이 있으면 항상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로 되어 있는가? NaCl. 이게 바로 염화나트륨.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Na와 Cl이 만나서.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염소 이온과 만나서 염화 이온이라고 해도 되고 염소 이온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염소 이온과 만나서 얘가 버린 걸 얘가 받았지. 그럼 양이온이라는 뜻은 뭔가 그러면 항상 플러스는 이동해요, 안 해요? 양성자는 절대로 이동 안 해요. 양성자는 원자 핵 속에 꽉 묶여 있으니까 절대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동하는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 그러면 전자를 뭐한 거? 잃은 것.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가 남지. 양이온.
음이온 하면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남지. 음이온.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거, 음이온은 전자를 얻은 거. 이렇게 해서 음이온이라고 한다.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잃으면 양이 되는 거야. 내가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받아왔으니까 나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항상 어떻지만 같지만 이온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지 않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저쪽으로 잠깐 가요. 보통 얘기할 때 원자 번호는 뭐의 수하고 같다. 양성자수와 같은데 전자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이온이 아닐 때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원자에라는 말 붙여놓은가?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 가서 앞 페이지에 18페이지에 원자의 표시 방법이라고 돼 있죠. 원자의 표시 방법에 C6번 해놓고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내가 아까 전자수라고만 읽었는데 이제 더 정확하게 하면 무슨 원자의 전자수가 되는가? 중성 원자의 전자수지 이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성 원자의 전자수, 중성 원자의 전자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성 원자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런가? 얻거나 잃지 않았기 때문에 중성 원자라는 말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19쪽에 와서 19쪽에 제일 위에 이온 바로 옥텟 규칙 바로 위에 옥텟 규칙 위에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 가진 마이너스 전하의 양의 차이가 생겨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것을 이온이라고 해요.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거예요. 양성자를 얻거나 잃는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양성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전자. 그래서 2번에 내려가서 양이온이란 말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 그 밑에 줄 중간쯤에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한다. 3번에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 그 밑에 줄에 음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음이온.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나트륨 원자, 염소 원자가 나트륨 이온 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림이. 나트륨 이온이 됐고 염소 이온이 됐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뭘로 되는가? 염화나트륨 소음이 된다라고 하고 그 밑에 팁에 N에 있는 나트륨 Cl은 염소 써 있죠. 그래서 나트륨 염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는가? 원자, 또 동위원소, 이온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온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이온이라고 하는가? 전자가 이동되기 때문에 이온이라고 하는 거지. 양성자가 이동돼도 이온이라고 하지 않는다. 양성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양성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원자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전자가 변했을 때 이온이라고 하고, 중성자가 다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동위원소라고 하죠. 양성자는 절대로 안 변해. 양성자 안 변하고 중성자가 다르면 동위원소.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이온. 됐죠? 그래서 동위원소 이온까지 하고 이제 산과 염기 조금 쉬었다가 산과 염기 해나갑시다.